20일 일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화는 하나라 우임금처럼 일 많이 하려면 임금 못 해먹겠네 입니다. 혼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아버지 권으로부터 치수사업을 물려받은 우임금. 주감선생과 한돌자는 또다시 풍운신선과 문자신선을 모시고 중국의 황허유역으로 갔습니다. 주감선생, 풍운신선님, 문자신선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사막에 이어서 오제 공부를 잘 했습니다. 문자신선, 주감선생님, 한돌자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황제헌은 전욱고양, 제곡고신, 제요방은, 제순중화를 만나는 긴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힘드셨지요. 한돌자, 힘들긴 해도 두 신선님이 천기누설의 위엄을 무릅쓰고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감선생, 두 신선님의 배려에 재산 감사드리고 오늘은 하나라 우임금을 만나보고 얼리터우에서 유적을 찾아보려고 해요. 풍운신선, 그럼 헌안성 박물관으로 가지요. 주감선생, 예,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두 신선님께서 해설해 주세요. 우리는 또 신선의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풍운신선이 우리를 구름에 태우고 싱 하늘을 날아 곧장 하남성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한돌자, 우임금의 족보와 내력은 어떻습니까? 문자신선, 예, 황제는 고조부이고 창의는 증조부이고 전후 고향은 조부이고 권은 아버지이고 우왕 본인입니다. 우임금은 사천성 서북부 북천은 우리 강족향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임금의 이름은 문명이고 성은 사이며 왕조 창시 후에는 하우로 바꾸었습니다. 양성을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풍운신선, 예전에 요임금이 대신들의 추천으로 곤은 우임금의 아버지입니다. 치수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곤은 9년을 치수에 매달렸으나 매번 제방을 쌓으려 물길을 막으려 했지만 해마다 홍수가 지면 제방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막힌 곳을 뚫는 우임금의 치수사업, 문자신선, 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를 기용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는 순임금에게 설, 후직, 고요 등 세 시족이 치수사업을 협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는 아버지 곤의 치수가 제방을 쌓아 물길을 막아서 실패한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홍수를 다스리려면 물의 흐름이라는 자연스러운 원칙에 따라 물길을 터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침내 황하를 비롯한 주요 물길을 열고 물이 빠져나가게 하였습니다. 풍운신선, 천지 지형에 따라 높은 곳은 흙을 쌓았습니다. 강의 지류도 길을 터서 주류로 흘러들게 했습니다. 강물이 얕은 곳은 준설하여, 준설은 강바닥에 모래나 흙을 파낸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막힌 곳은 뚫어 새로 물길을 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신선, 우는 솔선수범하였고 정강이털이 다 닳도록 치수사업에 열중했답니다. 우는 직접 노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우는 도산씨를 아내로 맞이한 넷째 날 집을 떠나 13년 동안 외지를 떠돌며 3차례 대문 앞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의 치수는 수해를 다스리는 동시에 수리사업을 일으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을 잘 보살핌으로써 강국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임금은 하천을 정비했고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였습니다. 중앙과 동서남북의 차이를 기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우임금은 근검전략하였고 스스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풍운신선, 우는 한 지방을 다스릴 때마다 부족장을 단결시켜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치수에 참여하는 부족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따라서 우의 명성도 높아져 천하에 두루 미쳤습니다. 하나라 우임금은 임금이 되기 전에 치수사업의 신기원을 이루가여 홍수를 다스려 나라를 이롭게 한 것입니다. 우가 치수에 성공하자 하 부족의 세력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순임금은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순임금은 우를 하늘에 추천하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하봉기에는 순임금이 선양의 전통에 따라 우임금에게 천자 자리를 양보한 다음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우임금은 순임금의 선양을 받았습니다. 문자신선, 순임금이 죽자 우는 3년상을 지냈습니다. 역시 전통적인 선양의 의식에 따라 제위를 순임금의 아들 상균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천하 제후들이 모두 상균을 버리고 우에게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하봉기의 기록입니다. 우임금은 순임금의 선양을 받아 천하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우는 임금이 되어 천자 자리에 올랐고 나라 이름을 하로 정하고 안읍에 도읍했습니다. 4. 우임금의 지적과 세습. 풍운신선, 우임금은 천하를 구주로 나누었습니다. 우임금은 백성이 나라에 현물로 바치는 세금 곧 공물을 부과하였습니다. 우임금은 치수사업과 관련한 규정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형벌에 따라 징계했습니다. 즉위 후 고요와 정치를 보좌하도록 했지만 고요의 사망으로 백익이 조정을 보좌하였습니다. 문자신선, 죽서기년은 중국 고대에서 하은주를 거쳐 유의 양왕은 제 BC 344년부터 BC 319년까지를 편년체로 엮은 역사서입니다. 죽서기년에 의하면 우임금은 45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임금은 제위를 현자에게 양도하려 했습니다. 우임금이 회개해서 죽자 여러 제후의 추대로 우임금의 아들 계가 천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선양은 없어지고 천자 자리를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소흥에 우임금의 왕릉이 있습니다. 5. 삼묘의 정벌과 천하제후의 회명. 풍운신선, 삼묘가 난동을 부리고 우임금의 명령을 거부하자 우임금의 군대는 삼묘를 정벌하였습니다. 삼묘에 대한 정벌 전쟁 이후 사방이 우임금에게 귀순했습니다. 우임금은 중국 최초의 하왕조를 세우고 나서 하왕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남방을 순시하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국 규모로 제후들과 도산은 지금의 안희성 방부시 서쪽 회화 동안을 말합니다. 에서 회명을 하였습니다. 회명은 제후가 모여서 군신의 의리를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신선, 도산의 회명을 기념하기 위해 각지 제후불학의 추장들이 보내온 청동으로 9개의 세바소, 즉 구정을 주조했습니다. 구정은 천하 구주의 통일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물이자
하왕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풍운신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화하고 이족을 복속시켰습니다. 은혜와 위험을 함께 병행하는 은위병제는 우임금이 다른 부족에 대해 취한 가장 중요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서부에 유옷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호전적이고 하나라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임금은 먼저 군사력으로 정복에 나섰습니다. 잇따라 세 차례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유오씨는 귀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임금은 책략을 바꾸어 문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덕정으로 유호 부족을 교화했습니다. 그 결과 유호씨는 우임금의 신하로 복속되었습니다. 문자신선, 장강과 해수유역인 동남지구를 옛날에는 구이라 불렀습니다. 구이는 9개의 큰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우임금은 이 지구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시 동남을 순수하여, 순수는 임금이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핀다는 뜻입니다. 중원문화와 예절을 가르쳐 나아가서 그 지역 인민의 공경과 예우를 받았습니다. 우임금은 각지의 인민들에게 습속을 자문하고 농경을 장려하며 농사를 지을 시기를 알려 오곡의 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부족장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법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서로 잘 어울려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부족들은 모두 우임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풍운신선, 우임금의 통치에 맞서거나 독립하려는 부족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풍운신선, 9월의 부족장 방풍씨는 스스로 원인 부족의 우두머리를 자처하며 우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각지의 제후와 방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우임금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방풍씨를 처형하고 그 시체를 3일 동안 공개 전시했습니다. 각지 제후와 방백들은 하왕조의 위력과 우임금의 권위를 실감하고 더 이상 우임금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임금이 주도한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던 부족도 서둘러 하왕조의 신하를 자청하며 복속해 왔습니다. 문자신선, 하왕조 이후 이어지는 상주를 합하여 3대라고 하였습니다. 옛 중국에서는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불려왔습니다. 명확한 유적 유물이 남아있어 고고학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나라 이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얼리터우 문화의 유적이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을 뿐이지 전성되는 중국 최초의 왕조입니다. 풍운신선, 고대 중국에서는 이 민족을 오랑캐라고 폄훼하여, 폄훼는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다는 뜻입니다. 북적은 중국의 북쪽에 살던 오랑캐, 남만은 중국의 남쪽에 사는 미개, 동이는 중국의 동쪽에 사는 오랑캐, 서융은 중국의 서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하였고, 오직 중국의 한민족을 중화, 화하라고 존칭하였습니다. 하나라는 17대 2계 즉 걸림금에 이르러 정치가 지나치게 포악하였으므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결국 하나라는 상나라 탕왕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요 얼리토우 문화, 문자 신선, 중국의 화허 유역에서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존재했던 청동기 문화입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 나타난 룽산 문화의 특징들을 계승하고 있으며 고유한 청동기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풍운신선, 1959년 허난성 옌스의 얼리토우에서 발견된 유적을 대표 유적을 하여 얼리토우 문화라고 부릅니다. 얼리토우의 유적의 상층에서는 궁전의 터를 포함해 고대 도시의 유적이 발굴되어 초기 왕조 국가의 성립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궁전 건축 유적이며 하왕조나 상왕조 초기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하나라의 존재와 문화를 밝히는 데도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문자 신선, 얼리토우 유적은 크게 4시기로 구분됩니다. 1, 2기에서는 석기와 토기, 골각기, 골각기는 뼈불, 엄니 등 초월락 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 4기의 층에서는 칼과 창, 도끼, 끌, 화살촉, 낚시바늘, 술잔 등의 다양한 청동기와 궁전 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이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풍운신성, 성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궁전의 주변에서 청동제, 칼, 화살촉, 방울, 잔 등을 만들던 작업장이 발견되어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골각기를 만들던 작업장, 묘지와 주거지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묘에서는 솥, 잔 등의 청동기 등 부장품과 함께, 부장품은 시체와 함께 묻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목이 잘린 채 순장된 사람의 유골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순장은 죽은 왕과 함께 산 사람도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 신선, 다양한 형태의 옥기들도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은 산둥, 웅산 문화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의 날을 가진 창이나 도끼 등 얼리토우 문화에서 고유하게 나타난 형식들도 발견됩니다. 점을 치는 데 쓰던 점뼈도 출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갑골 문자와 모양이 상당히 비슷한 24가지의 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풍운신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한 결과 상보다 이런 식의 유적들이 밝혀지면서 오늘날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얼리토우 문화가 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7. 하나라의 세계, 하나라의 역대 임금입니다. 다음은 한돌자가 정리한 하나라의 세계입니다. 하나라의 역대 제왕은 우임금에서 걸임금까지 17왕 470년 동안 존속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일 밤 이야기 혼미난자 천일 야화는 상나라를 건국한 평안과 결초보은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혼미난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구미나자 천일자와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